요즘 어지럽거나 말이 꼬이는 경험 있으신가요? 자꾸 손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뭔가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바로 안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례를 직접 보고 분석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뇌경색은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 특히 매일 쓰는 기름 한 병이 뇌혈관을 살리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지럼증, 손발 저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들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딱 두 가지예요. 뇌경색을 예방하고 혈관을 맑게 해주는 기름 두 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버려야 할 나쁜 기름들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기름을 얼마나 쓰시나요? 아침 계란 프라이 할 때, 점심 나물 무칠 때, 저녁 볶음 요리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여러 번 기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뇌 건강을 결정짓는 거예요. 비슷한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 박영수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셨어요.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고 튀김보단 나물을 즐기셨거든요. 아침마다 산책도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모범적인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는데 뚝 떨어지고 글씨를 쓰려는데 손이 떨리더래요. 급하게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기름 거의 안 먹는데요. 튀김도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어떤 기름을 쓰시는지 여쭤봤어요. 그분은 식물성이라고 써 있어서 좋은 줄 알았다며 카놀라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식물성이면 다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세요. 하지만 식물성 기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기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지만 어떤 기름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아요. 뇌경색은 피 한 방울의 흐름이 막혀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뇌는 엄청나게 많은 혈관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혈관 하나만 막혀도 그 순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피의 흐름을 결정짓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기름 선택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게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박영수님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바꾼 게 바로 주방의 기름이었습니다. 카놀라유를 버리고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손 떨림도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기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름이 혈관을 살리고 어떤 기름이 혈관을 망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리브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물더라고요. 올리브유 속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올레산이 바로 혈관 염증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핵심 물질이에요.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41%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41%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이게 단순히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제가 만난 69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해드리려. 그분은 혈압이 높아서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두부 한 모 위에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뿌려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기름을 생으로 먹는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더래요. 3개월 후엔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올리브유를 고르실 땐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세요. 병에 그렇게 써 있는 걸 사시면 돼요. 일반 올리브유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좋은 성분이 살아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아침 두부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올리브유는 절대 튀김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에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생으로 드시거나 낮은 온도에서 살짝 데우는 정도로만 쓰셔야 해요. 볶음 요리 마지막에 불 끄고 살짝 두르는 건 괜찮습니다. 혹시 아직도 올리브유는 비싸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병에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병이 한 달은 가요. 하루로 치면 300원 정도죠. 하루 300원으로 뇌경색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나중에 쓰러져서 수백만 원 들이는 것보다 지금 하루 300원 쓰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기름이죠. 나물 무칠 때, 김 구울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들기름이 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들기름의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가 혈전을 막아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혈전이라는 게 뭐냐면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가다가 어디 좁은 곳에 걸리면 그게 바로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오메가3는 피가 뭉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농촌진흥청과 부산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들기름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기름이 단순히 혈관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뇌 기능 자체를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75세 정인호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평소 어지럼증이 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걸을 때도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나물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넣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특히 좋아하신 건 시금치 나물에 들기름 넣은 거였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어지럼증이 확 줄어들더래요. 지금은 거의 느끼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들기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가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기름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살짝만 데워도 산패가 되어버려요. 산패라는 게 기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나물 무칠 때도 마지막에 불 끄고 넣으세요. 밥 위에 한 숟가락 올려서 비벼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해요. 상온에 두면 금방 산패됩니다. 개봉하신 후엔 한두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고요. 작은 병으로 사서 자주 새로 사시는 게 더 현명해요. 아무리 좋은 들기름도 상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혹시 들기름 냄새가 진하다고 피하셨나요? 그 고소하면서도 약간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향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런데 그 향이 바로 오메가3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향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향입니다.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기름들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은 기름은 찾으시는데 나쁜 기름은 그냥 쓰고 계세요. 이게 문제예요. 좋은 기름 먹으면서 동시에 나쁜 기름도 먹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첫째가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빵에 발라 먹거나 제과점에서 많이 써요. 부드럽고 달콤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마가린에는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어요. 트랜스지방이 뭐냐면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면서 생기는 인공지방이에요. 이게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트랜스지방을 퇴출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아예 사용을 금지한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쓰고 있어요. 빵집 가시면 마가린 케이크, 마가린 쿠키 많이 보이시죠? 다 피하셔야 해요. 66세 오미정님은 빵 먹는 게 취미셨어요. 매일 아침 단팥빵에 우유 한 잔이 루틴이었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어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빵을 끊어보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마가린이 들어간 빵은 절대 안 된다고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빵이 주는 그 위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드렸어요. 통밀빵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드시라고요. 아니면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대체하시라고 했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빵 하나 끊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냐고. 네, 그렇습니다. 빵 하나가 혈관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는 쇼트닝이에요. 쇼트닝도 마가린과 비슷한데 주로 제과제빵에 씁니다. 과자, 케이크, 도넛에 많이 들어가죠. 성분표를 보시면 쇼트닝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트랜스지방 덩어리입니다. 바삭한 식감을 내려고 쓰는 건데 그 바삭함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마트 가서 과자 사실 때 꼭 뒷면 성분표를 보세요. 쇼트닝 들어간 건 절대 사지 마시고요. 요즘은 쇼트닝 안 넣고 만든 과자도 많이 나와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런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셋째가 카놀라유예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실 거예요. 카놀라유는 식물성이라고 광고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냄새도 없어서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카놀라유는 제조 과정에서 고온으로 가열하고 화학 처리를 해요. 그 과정에서 트랜스지방과 산화물질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박영수님이 바로 카놀라유를 쓰시다가 뇌경색이 온 케이스예요. 식물성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혈관을 막고 있었던 거죠. 지금 집에 카놀라유 있으시면 오늘 당장 버리세요.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끼다가 더 큰 걸 잃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와 들기름 딱 2병이면 충분해요. 생으로 먹을 때는 올리브유나 들기름, 살짝 볶을 때는 올리브유를 쓰시면 됩니다. 튀김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꼭 해야 한다면 현미유나 포도씨유를 쓰시되 딱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재사용 튀김 기름은 정말 최악입니다. 식당에서 여러 번 쓴 기름으로 튀긴 음식 아시죠?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거요. 그 기름이 몇 번이나 재사용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 번 가열된 기름은 산화가 되는데 재가열하면 산화가 더 심해져요. 그게 혈관에 직접적인 독이 됩니다. 집에서 혹시 기름 아깝다고 한 번 쓴 거 받아뒀다가 다시 쓰시나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기름값 몇천 원 아끼려다가 뇌경색 걸리면 수백만 원 날아갑니다. 기름은 무조건 한 번 쓰고 버리세요. 아니면 아예 튀김을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집에 남은 카놀라유 혹시 오늘 저녁에도 쓰실 생각인가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 기름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혈관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기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이제 생활 속에서 뇌를 살리는 더 많은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기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뇌 건강을 지키는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좋은 기름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활 전체가 바뀌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물 이야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오늘 물 얼마나 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 안 드셨을 거예요. 커피부터 찾으셨죠? 이게 문제예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잃어요. 호흡으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더 끈적해집니다. 아침 물 2컵은 혈액을 묽게 해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돼요. 끈적한 피는 잘 뭉치고 뭉친 피는 혈관을 막습니다. 맑은 피는 혈관을 시원하게 흐르죠. 물 2컵이면 500ml 정도예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마시세요. 10분 정도에 걸쳐서 나눠 마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자주 조금씩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신다고 물 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더 위험해요. 물 드셔야 혈액순환이 돼요. 기상 직후 물 2컵, 그리고 하루에 8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잔이 200ml니까 하루 1리터 600ml 정도죠. 혹시 아침엔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커피는 물 드신 다음에 드세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도 상하고 혈압도 올라가요. 물로 시작하는 하루가 뇌 건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예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관 탄성이 회복됩니다. 혈관 탄성이 뭐냐면 혈관이 얼마나 유연한가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고무 호스도 오래 쓰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데 걷기를 하면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한 조깅보다 규칙적인 걷기가 훨씬 좋아요. 조깅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운동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뛰면 위험합니다. 그냥 편하게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돼요. 하루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이렇게 하면 부담도 없고 소화도 잘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요즘 스마트폰에 걸음수 세는 기능 있잖아요. 하루 5,000보를 목표로 해보세요. 5,000보면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예요. 처음엔 3,000보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뇌 회복에 정말 중요해요. 우리 뇌는 잠잘 때 청소를 해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밤에 청소하는 거죠. 그런데 늦게 자면 청소 시간이 부족해져요. 노폐물이 쌓이면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뇌경색 위험도 올라갑니다. 밤 11시 전에 자려면 10시쯤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조명을 어둡게 하시고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잠이 잘 오는데 블루라이트가 그걸 막아요. 자기 전 1시간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으세요. 뉴스 보지 마시고 유튜브 보지 마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면 좋아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 핸드폰 대신 나 자신을 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손 운동이에요.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러요.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의 연결 회로가 강화됩니다. 뇌에는 손과 연결된 부분이 아주 넓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한쪽 손만 쓰지 말고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세요. 오른손잡이시면 왼손도 의식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시고요. 양치질할 때 가끔 반대손으로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게 바로 뇌 운동이에요. 익숙한 일을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게 뇌를 자극합니다. 일기 쓰기, 뜨개질, 설거지 같은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은 다 식기세척기 쓰시는데 가끔은 손으로 설거지하는 것도 좋아요. 손에 물이 닿는 감각, 그릇의 감촉, 이런 것들이 다 뇌를 깨워줍니다. 오늘은 손으로 어떤 일을 해보셨나요? 다섯 번째는 소금 줄이기예요. 한국 음식은 짜요. 김치, 젓갈, 장아찌 다 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짠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높은 혈압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에 기름때가 끼면 그게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국이나 찌개 국물을 적게 드세요.
국물이 짠맛이 집중돼 있거든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좋아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직접 요리하실 때는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활용해 보세요. 마늘, 생강, 후추로 맛을 내면 소금을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엔 싱겁다고 느끼시겠지만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혀가 진짜 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6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혈압을 올려요.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터질 수 있어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지만 말고 표현하세요. 속으로 사귀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나 일기로 써내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사귀면 독이 되지만 밖으로 내보내면 해소가 돼요. 규칙적인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원예 가꾸기 뭐든 좋아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7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한 갭이 피울 때마다 혈관이 수축돼요. 수축된 혈관은 피가 흐르기 어려워지죠.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혈관이 회복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소주 한두 잔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매일 드시면 문제가 돼요.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폭음은 정말 위험해요. 술 드실 거면 일주일에 한두 번 소주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8번째는 정기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이 수치들이 높아지면 뇌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검진 결과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관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수치는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약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뇌혈관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씁쓸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뇌경색은 병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매일 선택한 기름, 음식,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거죠. 저도 한때는 식물성 기름이면 다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전문가인 저도 그랬으니 일반 분들은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쓰러지는 분들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라는 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 잘못 알고 계신 상식부터 바로 잡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식물성 기름은 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다 식물에서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식물성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올리브유는 생으로 드시거나 낮은 온도에서만 쓰시고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드세요.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마가린, 쇼트닝, 카놀라유는 오늘 당장 버리세요. 아깝다고 아끼다가 더 큰 걸 잃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72세 박영수님처럼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분도 갑자기 손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66세 오미정님처럼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아지고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기름이 만든 결과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69세 김순자님은 올리브유로 혈압이 안정됐고 75세 정인호님은 들기름으로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72세 박영수님도 기름을 바꾸고 6개월 만에 손 떨림이 없어졌고요.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차이는 딱 하나, 어떤 기름을 선택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주방에 있는 기름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기름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혈관 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요. 오늘부터 단 2가지만 실천하세요. 올리브유 1숟가락, 들기름 1숟가락. 아침에 일어나서 물 2컵 마시고 올리브유 1숟가락을 요거트나 두부에 뿌려 드세요. 저녁엔 나물에 들기름 1숟가락 넣어 드시고요.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하루 1숟가락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 작은 숟가락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인생을 지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을 봐왔어요. 그 중에 제대로 실천한 분들은 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무시하고 넘어간 분들은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쓰러지고 나서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꾸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보다 더 건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젊게 돌려놓는 하루 5분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그 동작들만 매일 5분씩 해도 혈액순환이 확 좋아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오늘 알게 된 내용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게 뭔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